안녕하세요. 슬램KR의 슬램너드 신동원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자율주행 진로 관련해서 질문 또는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런 사연을 다른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분들이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같은 개인 정보는 삭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은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검색을 통해 신동원님의 슬램 영상을 보게 되었고 슬램 KR 커뮤니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램 KR 커뮤니티를 통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전에 갑자기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해서 놀라셨을 텐데요.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슬램 KR 가입과 동시에 친구 신청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았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자율주행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하는 고민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짧게 소개하자면 저는 기계공학 학사를 전공했고 로봇 동아리 1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대단한 걸 했던 것은 아니고 하드웨어 파트를 맡아 제작하고 제어는 어깨너머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캡스톤 디자인으로 로봇 연구소에서 했으나 액체 자석을 이용한 구동체라는 주제였습니다. 주제가 되게 참신한데요. 독특한데 액체 자석을 이용한 구동체. 저는 컴퓨터공학 베이스라서 아무래도 이런 기계공학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데 재밌는 주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는 냉동기 관련 업체에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자율주행 로봇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 경력도 꽤 있으시네요. 4년 정도면은. 딥러닝 기반으로 영상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싶어 인공지능 관련 학습,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1기를 2020년 하반기에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서 현재는 보드의 연구소, 사나, 아이플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모두형과 인연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이었던가요? 모두콘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이제 슬램 관련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재밌게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그 이후로는 그런 행사를 할 기회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개월 정도입니다. 프로젝트는 5월 10일 시작이지만 미리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실내 배달 로봇 제작입니다. 현재 팀 빌딩도 미리 해두어서 팀원끼리 방향을 탐색 중입니다. 지금 아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팀 빌딩은 미리 해두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신 것 같네요. 그중 한 명이 제어 분야 지식과 기계공학 전공, 괄호 열고 3D 프린터 보유 중이라 그걸 이용해서 외관 생산. 3D 프린터를 보유 중이신 분이 계시다니 참 신기하네요. 기계공학 전공인 상태라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코멘트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AI 로보틱스 KR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세미나 중에 임승현님 발표를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임승현님 발표가 주제가 학부생들의 자율주행 로봇 이야기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고 지금 현재 사연자님의 상황과 꽤나 비슷한 것 같아서 어쩌면 그런 영상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살짝만 보면 AI 로보틱스 KR 행사에서 학부생들의 자율주행 로봇 개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고 보니까 그 RGBD 카메라를 이용해서 슬램하고 또 실내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뎁스 카메라 기반의 소형 완전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셨고 이제 뭐 이런 ROS 기반으로 실내 공간에서 되게 로봇을 보니까 되게 귀엽게 만드셨고 이제 알텐맵이라는 슬램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전체를 구성하셨던 것 같은데 슬램과 패스 플래닝 또 이제 다른 EG 시리즈 MORP라고 하는 다른 알고리즘을 이렇게
연동해서 로봇의 외관은 이렇게 되게 귀엽게 이제 만들어서, 이거 3D 프린팅을 해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꽤 인상 깊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서 재밌었고, 이런 내용은 다 오픈소스로 다 이렇게 지터에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공개하고 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행사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삼성 소스콘에서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이 영상으로부터 아마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뒷부분에 참가자분들 질문과 답변도 다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슬램을 알아보고 싶어서 모건대 양정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좋은 강의 살펴보시고 계시네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련 기업 채용 공고를 보면 볼수록 과연 자율주행 분야의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완성을 못하고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요즘 핫하긴 하지만 그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이제 쉬운 일은 없지만 자율주행 분야는 특히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야에서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한번 일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회사 SOS랩이라는 회사에서도 인턴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가셨던 것을 보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면서 인턴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유빌리티도 유명하고요. 소울로보틱스라고 하는 또 핫한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 모빌텍, 그리고 SOS랩, 스트라드비전, 로보티즈, 유명한 회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제가 또 다는 넣지 못했지만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타트업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에서 혹시나 이제 인턴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현업에서 인턴으로 일해 보시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특정한 기술 스택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도 옆자리에서 또는 어깨너머로 배워볼 수 있을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전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겠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자율주행 로봇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스택이 되게 브로드하고 많이 있지만,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의 의견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바퀴를 이용해 달리는 로봇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그게 센싱, 그리고 퍼셉션, 슬램, 패스 플래닝, 이렇게 4가지의 기술 스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센싱에서는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센서, 예를 들어서 라이다, 카메라, IMU, GPS, 차량에서 들어오는 캔 정보, 초음파 등등의 다양한 그런 센서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싱크로나이제이션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뒤에 있을 그 모듈들에서 센서 퓨전을 위한 그런 전 처리 작업, 그리고 이해를 하는 작업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퍼셉션에서는 그런 입력된 정보,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관심 있는 객체를 또 검출하거나, 또 슬램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추정과 매핑, 주변 환경 지도 작성인데, 이것은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바일 로봇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로봇에게 주어진 그런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슬램과 퍼셉션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슬램과 퍼셉션의 정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거니까 패스 플래닝을 이용해서 지역적인 로컬한 영역에서의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상호작용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전역적 글로벌한 영역에서 시작점에서 목적지로 효율적인 경로를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스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뭐 강화학습 기반의 방법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A-스타 알고리즘이나 RRT 같은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점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시도해야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베이직 기본적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자율주행 로봇에 저희 팀만의 특색을 놓고 싶은데 어떤 분야를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이한 대학 학부생 졸업 작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질문에도 제 생각에는 단시간에 뭔가를 많이 이제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된 포인트를 좀 가져가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코로나가 됐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비트코인이 됐든지 그런 뭐 좀 핫한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거를 자율주행 로봇에 접목하면 뭐 말이 안 되든 말이 되든, 웃기는 포인트가 있든 아니면 진지한 포인트가 있든, 그런 거를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그런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현재 우리의 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기한 내에 가능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좀 추려내서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저는 남은 기간 2달 동안 어떻게든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배달 로봇을 만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이 기술적인 성능 향상에 관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옳을지 고민입니다. 완성품 vs 핵심 기술,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학위를 마친 연구자의 입장으로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성능 향상을 이루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2달이라는 기간 내에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따라서 완성품에 대해서 잘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금 더 문제를 작게, 큰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서의 문제를 정의하고, 또는 독창적인 좀 발상을 접목해서 기존에 있는 기술을 사용했지만 재미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막연하게 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분야로 갈 거면 하반기에 대학원을 가야 하나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대학원은 그닥 끌리지 않는 선택이긴 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job description을 보면 석사 또는 박사 이상의 전공 지식을 갖춘 인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분야가 이제 핫하긴 하지만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학원 진학을 추천을 하긴 하지만, 이 대학원을 가더라도 굉장히 잘 알아보고 미리 조사를 하고 어떤 나의 시간 대비 기회비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자신의 관심 분야와 가고자 하는 연구실의 관심 분야가 일치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좀 잘 파악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대학원 진로 결정에 대한 의견은 크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상에서도 김박사 넷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진학할 때는 대학원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막 정보를 얻고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본인 스스로가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황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라 양질의 질문이 아닌 점 죄송합니다. 그저 하고 싶은 분야를 갈구하는 사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장황하게 답변을 드려서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자체는 혹시나 제 의견이 도움이 되신다면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이 사연을 보시고 또 좋은 의견, 좋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연이나 아니면은 슬램 기술 관련 그런 질문들을 슬램 KR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슬램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램 케어의 슬램 널리였습니다. 안녕.